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원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6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입니다. 제가 항상 새로운 달이 시작하기 전에 다가오는 새로운 달에 어떠한 중요한 증시 이벤트가 있는지 미리 짚어드리고 또 다가오는 달의 시황이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6월이 됐네요. 벌써 반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신규 추천주도 새롭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6월 증시 전망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그 5월 증시 이벤트 그 방송 때 바로 전방송이죠. 전방송 때 제가 코스피 최고 2400을 이제 갈 수 있다. 6월 말까지 그 말씀을 드렸고 아마 5월 초가 224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한 2350 정도, 이제 2400이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올해 전망을 계속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17년 6월에 FOMC 금리 인상을 하면 그거 좀 지나서 최고점이 될 거고, 이제 점점 시장은 이런 식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상승의 그 폭이 둔화가 될 거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가 최고점에 갔을 때는 뭔가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시그널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증시 상승의 최대 변수는 뭐다? FOMC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의 이탈 여부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까지의 장세를 누가 올렸습니까? 기관이 올렸나요? 아니죠. 외국인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도 같이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전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400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400을 바로 돌파해서 쭉쭉쭉 올라가기는 어렵다. 왜냐? 코스피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리고, 코스피 2400 지수 이상으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반드시 유입돼야 됩니다. 방송을 녹음하는 오늘도 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도대체 기관은 왜 그렇게 파는 건지, 펀드 환매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왜 2400 이상의 기관이 매수세가 필요하느냐? IT 주가요, 밸류가 이미 많이 찼어요. 이미 가격 대비 밸류가 이미 갔다고요. 주가 대비 이제 실적만큼은 이미 다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거를 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파실 필요는 절대 없고 그 시세를 즐기긴 하나 아마 폭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400 부근까지는 가거나 2400까지 갈 수는 있으나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이 동반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시점에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의 쌍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에 주가 지수는 이제 탄력적으로 가겠죠. 신고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물대 부담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쌍매수가 들어오면 막 코스피도 30%갈 수 있고 40%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기관이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장세가 지금 대형주 장세지 않습니까? 근데 대형주도 지금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가 조정일 때, 코스피가 조정일 때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전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IT,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인데 IT가 이미 많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대웅 제약이랑 ST팜이랑.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향후 전망은 일단 2400까지는 가지만 조정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조정 시에 오히려 조정이 와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스닥 개별주가 될 수가 있다. 근데 미안하지만 코스닥 소형주는 제외입니다. 코스닥 대형주나 코스닥 중형주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추천주 리뷰입니다. 저희 원샷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직장인들이 바쁘니까 주식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사서 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갖고 있어서 15에서 20%를
그런 이제 수익을 내는 종목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달에 아니 한 주에 한 번만 해드리잖아요. 매일 뭐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컨셉에 맞는 걸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한번 보시죠. 우리산업 3월 19일 날 했네요. 이제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수익률이 그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렇게 월요일 올라서 지금 16%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니멈 수익이 15%죠. 그래서 이게 최저 수익 15%가 확정이다. 뭔 얘기냐면 이제 15% 넘으면 뭐 15% 넘어서 17% 갈 수도 있고 18% 갈 수도 있고 20%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한 번뿐이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리딩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 건 15% 올라갔다가 15% 떨어지면 15%로 그냥 로스컷 하듯이 그 수익을 확정한다는 거죠. 20% 가면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16%잖아요. 내일 15% 떨어졌어요. 그럼 15%에 파는 겁니다. 근데 20% 갔다. 그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25% 갔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딱 찍어드리는 거고 이렇게 일단 15%를 넘었다가 밑으로 다시 꼬꾸라져서 내려오면 15%에서 그냥 익절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 방식에는 저희 방송에 맞는 것 같아요. NH투자증권도 14%입니다. 4월 3일날 추천을 했고요. 대웅제약은 지금 많이 빠져서 4% 수익이고 엑시콘이 가장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 엑시콘이 마이너스 7%인지 아시죠?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산업, NH투자증권, 대웅제약 다 시총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150 레버리지 이것도 한 10%까지 갔다가 지금 코스닥이 계속 기관이 매도하니까 그렇게 되고 에스티팜 지난주에 추천드렸었죠.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17년 손익 확정 종목 EM텍 14%, 와이솔 1%, 사람의 HR 13%로 이제 확정된 종목이고 사실 사람의 HR도 15%가 넘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 5월 18일 날인가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팔겠다. 왜 목요일에 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다시 올랐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15%가 넘으면 수익을 확정하고 가겠다. 예? 15%에서 뭐 17% 가면 그대로 갖고 20% 가면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15 갔다가 17 갔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15로 가서 오면 그때는 팔겠다. 그래서 지금 미니멈 최저 수익을 15% 잡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시장에서 외국인이 5일 연속 매도 시 시장에서 모두 일괄 매도해야겠다는 아예 제가 이렇게 밑에 박아놨어요. 제가 외국인이 이탈하면 시장을 떤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상 기존 추천주 리뷰였습니다. 자, 6월 증시 캘린더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증시엔요 그 미국 FOMC 회의 빼고는 솔직히 별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잘 넘어가면 굉장히 무난한 장이다. 수익을 내야 되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요 증시에는 이제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혹자는 6월 중순으로 미국은 뭐 빨리 하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한미 FTA 사드 배치 비용 등 북핵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6월 9일날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 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것처럼 호가창에 걸어놓고 하나씩 주문하고 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가기 전에 이렇게 장바구니 목록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묶어서 포트폴리오로 한꺼번에 사고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는 건 이제 그리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그 조그만 주식까지 알 리가 없죠. 외국인 매니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장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사고 파는데 이런 코스피 200 같은 묶음들 이런 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6월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거.
그다음에 MSCI 중국 A주 EM 편입 결정이 있고요. 한국 통합위원회 맨날 금리 결정하는데 이제 그 6월은 369는 금융안정 점검회의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달에는 뭐 금리를 동결할지 이런 걸 결정을 안 하고요. 미정이긴 하지만 한미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증시 캘린더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6월 미국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밖에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200이 정기 변경을 6월 9일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코스피 200에 녹십자 홀딩스, GS건설, AK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GS건설, 이노션, JW홀딩스, LIG 넥스원, CJ CGV, 페노션, 동서 총 10개 종목의 신규 편입 예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하면 10개 종목이 기존 종목이 탈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근데 좀 관심이 가는 게 6월 1일 장 종료 후에 심사를 거쳐서 이제 넷마블 게임즈가 특례 편입이 될지 안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은 높다고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일 전후 이제 새로 편입된 종목들은 그 수급이 많이 좋아져서 투자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펀드의 패시브 혹은 액티브 자금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6월 13일부터 14일 미국 FOMC가 있습니다.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93%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금리가 저희랑 동일한 것으로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6월 이후에 점점 이제 시장을 빠져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연준이 보유한 채권 중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 이제 여러분 채권을 사서 이제 뭐 회사채나 뭐 하여튼 그런 걸 사가지고 돈을 내보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연장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을 갖고 간 사람이 돈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유 물량은 점차 줄어나간다.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부터 외국인 수급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AIB 연차 총회 6월 20일날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주도로 2016년에 만들었고요.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 개발 은행입니다. 이제 각국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등이 이제 와갖고 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고요. 올해 약 85개국이 회원국이 될 전망이고 이제 일본이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경쟁 관계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중국이 주도를 하는 이유가 그때도 한번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대1로 프로젝트 있죠. 그 실크로드 건설하는 거 거기에 이제 돈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작년에 안 그랬지만 이제 인프라 관련주의와 관련해서 터널, 철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CI 중국 A주 EM 지수 편입 여부 결정인데요. 6월 20일에 있습니다. 이게 MSCI 모건 스탠리가 하는 이제 그 지수인데 그 지수에 편입을 해서 이제 세계 글로벌 자금이 운영이 됩니다. 상당 부분 되는데 그 지수에 중국 주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아까도 우리 코스피 200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요하듯이 그건 이제 우리 국내고 이제 모건 스탠리 요 MSCI 요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 지수를 추정하는 게 1685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4년째 삼수에서도 떨어졌고 이제 4년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편입 종목 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시장 충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연차 총회는 혹시 철도나 터널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은 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금통위 회의가 없고 369에는 한국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게 없다면 이제 기준금리 업저나 경기 판단 관련 코멘트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계속 좋아진다 그랬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3월에 0.25포인트 차입니다. 위에 검은색이 한국이고요. 밑에 빨간색이 미국인데 0.25포인트 차인데 이제 미국이 올리면 결국엔 같아집니다. 그리고 9월에 한 번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금리는 우리가 올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기 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한미 정상회의가 6월 말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주요 의제로 사드 배치, 북한의 미사일 문제, 그 다음에 FTA가 가장 중요하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뭐 분담금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한미 FTA는 자동차 관련주의 부정적인 것이므로 뭐 긍정적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는요 전기차 외에는 가격 좀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6월이죠. 자, 이제 5월 공개 추천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에스티팜에 이어서 두 번째 용평 리조트는 저희가 매수를 못했고 그냥 시초가라고 할걸. 예, 그래서 거의 20% 넘게 갔는데 어쨌든 5월 공개 추천주 IS 동서입니다. 일단 종목 코드 010780 IS 동서고요. 건축, 토목, 콘크리트, 비대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업체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70%가 건축에서 나오고 있고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55조 정도의 중형주고요. 16년도 매출이 1.7조입니다. 시가총액이 1.5조인데 매출액이 1.7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6년도에 3천억이었어요. 그리고 발행 주식이 엄청 싼 거죠 지금. 근데 발행 주식 수가 3천만 주, 전분기 거래량이 약 6만 주였는데 최근 한 달 1일 거래량이 약 11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보시면 일단은 싸다. 50%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산업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이거의 자회사인 이엔텍이 그 폐기물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재생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회사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신규 매출원으로 욕실브랜드 이누스, 아마 여러분이 이누스 하면 모르지만 그 마크를 보시면 아마 이게 공중 화장실에 그런 가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이누스라고 아마 그 로고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 안정화 단계다. 그래서 매수가를 이제 가격을 안 드리고 그냥 5월 30일 시초가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이제 용평 리조트 같은 우를 안 보면 위해서 그냥 5월 30일 시초가라고 하고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만 5천원입니다. 일단 보유기간은 6월 말까지로 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가격 조정 거의 끝났고 기간 조정인데 주가가 싸요. 근데 여러분 싸다고 주식이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싸고 싸다는 건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제가 그때 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 트렌드가 마침 이제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산업과 맞아서 한번 관심 있게 용평 리조트도 트렌드가 맞는 거죠. 평창이랑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맞아서 가는 겁니다. 6월 5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증시 체크 저희가 늘 하듯이 이제 6월 첫째 주 방송 드릴 겁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